4차 산업시대를 맞아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화되어가는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을 지키는 일. 그 중심에 친환경 농부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8년에는 25,091건에 달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친환경 농업에 뛰어든 사람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은 차이 없이 돈도 벌 수 있고 유기농도 가능하고. 이 토양을 놓고 교감하고 이 작물하고 소통하고 하면 그냥 무조건 농사 돼. 근본적으로 땅을 살려야 되고 또 작물을 살려야 되고 그 부수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철갑옷을 입거나 하늘을 날아야만 히어로가 아닙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농사를 지으며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친환경 농부입니다. 자, 그럼 친환경 농부가 되는 법 하나씩 알아볼까요? 강원도 영월의 한 방울토마토 농장. 36년째 친환경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건희 농부를 만났습니다. 탐스러운 친환경 방울토마토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30년이 넘었죠. 83년도에 제가 유기농협회에 가입을 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을 안 치고만 농사 짓는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 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랜 세월 노력을 기울인 덕에 이곳의 방울토마토는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앞다퉈 사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건 아닌데요.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까지 전환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상당히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치거나 이러면은 약은 제가 치고 하지만은 집사람은 이제 줄 좀 잡아주고 이러면은 막 며칠씩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1, 2년 농사 짓고 마는 것도 아니고 뭔가는 계산책이 없으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농사를 짓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을 좀 안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지구와 환경을 살리기에 앞서 친환경 농업이 더 필요했던 건 본인과 가족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좀 지나니까 건강해졌더라고 내가. 소비자는 물론 농부의 건강을 저해하는 근대 농업은 공해와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됨은 물론 농사를 짓는 땅의 지력을 감퇴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과 먹거리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한다면 일본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는 우유에서 유기염소계 농약인 BHC의 잔류량이 초과돼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1970년에는 모유에서 유기염소가 검출돼 사회적 이슈를 낳기도 했습니다.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로 생산한 농작물을 먹고 자란 원숭이들이 후대로 가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몽키센터 같은 사건도 먹거리 건강성에 대한 위기감을 일깨우는 예입니다. 화학비료를 최초로 사용한 미국의 경우 1936년경에는 이미 전 농경지의 51%가 사막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학비료 사용은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하고 염류 농도를 높이는데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환경과 먹거리를 살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고 작물의 맛과 질도 좋아졌습니다. 땅이 좋아지면은 모든 작물이 다 잘 돼요.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얘들 보습력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 비분이 있어도 그걸 잡고 있는 힘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니까 작물도 튼튼하게 자라고 이제 말하자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열매도 충실하게 잘 달리고 또 열매 맛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 여러모로 이제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땅만큼 중요한 게 없죠. 땅의 힘을 살리기 위해 퇴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퇴비장인데요. 이 퇴비장을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도 이제 구멍이 있고 이제 여기 다 있잖아요. 여느 데하고 좀 틀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근본적으로 중국식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과학적으로 연구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는 퇴비장에 지붕이 없어요. 이게 불 나면서 이제 열이 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를 땡긴다고. 근데 얘들도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게 열이 나면서 열이 우로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다 발효가 됐지만 발효되는 과정에서 열이 한 70도 정도 열이 나요. 이 농장은 농지의 10분의 1을 퇴비장으로 사용합니다. 해마다 사용하는 퇴비만 무려 120여 톤. 참나무 껍질, 미강, 개분 등의 미생물을 뿌려 발효하는 이 방법은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입니다. 미생물의 발효 상태는 퇴비의 온도를 보고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발효가 끝난 후엔 4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90%가 산성 토양이며 산지가 70% 이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해 산성화의 심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흙을 이루는 점토 광물의 조성이 노후된 토양으로 지력이 태생적으로 약하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1위일 정도로 높아 갈수록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유기물 함량이 2%가량이었지만 지금은 30여 년 만에 4.5% 정도로 늘었다는데요. 보통 유기물이 1% 쌓이는데 1000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퇴비의 즉각적 효과보다 땅의 물리적 성향을 바꾸는 것. 건강한 땅을 만드는 건 당장의 수확에 앞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땅이 망가지면은 건강한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걸 각성을 안 하고 후대에 넘어간다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계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농산물. 그 안에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게보다 바르게 짓는 농사. 지금보다 내일을 위한 농사. 그로 인해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친환경 유기농업입니다.